다음 지방선거에 승리로 이끌 지도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무엇을 지킬 지도자 누굽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까?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 6월에 DJ가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 국민들은 감격을 했습니다. 화려한 남북정상회담의 쇼를 마치고 DJ는 서울로 돌아와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선언이 북의 위장평화공세에 몰아났다는 것이 그 뒤에 밝혀집니다. DJ는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쇼를 이용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의 핵개발은 그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한반도를 핵전쟁 위협에 몰아넣은 사람이, 그 출발점이 DJ입니다. 그 이후에 수십억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 역시 수십억 달러를 북에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민들이 속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쇼는 국민들이 속지 않고 우리한테 정권을 줬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치한, 내가 당대표 때 유치한 평창올림픽, 그 올림픽을 세계 스포츠 행사로 하지 않고 북의 위장평화공세에 휘말려서 지금 화려하게 또 남북 정치 회담을,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미 우리는 북의 위장평화공세에 국민들이 두 번이나 쏘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송을 뭐 어떤 여자가 오는데 그 이야기만 기사로 쳤는데 이제 안 속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나는 거기에 속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북의 위장평화공세에 쏘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북의 핵의 완성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작당일 뿐입니다.
이미 북은 핵의 완성 시점을 미국의 분석에 의하면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3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핵의 완성을 위해서 기술을 가다듬고 있는 북에 대해서 핵 폐기, 핵 제거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핵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 동결이 되면 그 핵은 어디를 겨냥한 겁니까?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북의 철없는 철부지가 핵을 갖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핵의 인질이 되고 노예가 돼서 이제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고공 지지율이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지지율 그 거짓말로 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 예를 자주 듭니다. 지난 8월 22일, 23일 모 우리나라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문재인 지지율이 72%라고 합니다. 근데 그 72%를 보면 24,000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통화가 된 게 5,300통이 통화가 됐습니다. 5,300통의 통화 중에서 응답 거절을 한 게 4,300통. 1,003통의 여론조사 응답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 중에서 문재인이 지난번에 찍었다가 51%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하는 게 한 70% 돼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자기 지지계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민을 상대한 여론조사입니까?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게 그 장난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예도 듭니다.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계층을 상대로 홍준표 여론조사를 하면 70% 넘을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자기 지지계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포털에, 신문에, 방송에 매일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권을 괴벨스 정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괴벨스가 무엇이냐? 독일 나치 시대의 선전상이 괴벨스입니다. 그 선전상이 괴벨스인데 괴벨스의 선전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그게 괴벨스의 이론입니다. 나는 이 정부가 문재인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여론조사하고 방송 탈취하고 언론 장악하고 여론조사 관제 여론조사 기관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다 돌고 오늘 서울로 왔습니다. 대구, 경북은 압도적인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고 불경도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가보니까 지난 토크쇼 할 때나 대선 때하고는 화려한 분위기. 충북도 앞서갈 자신이 있다는
남은 것은 이제 오늘 오후에 강원을 가는데, 강원도 여론조사는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고 있는 관제 여론조사는 안 믿어도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 있습니다. 내 예를 하나 들어줘. 지난 총선 때 모든 언론에서 새누리당 180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의도 연구소만 새누리당 127석으로 보고가 왔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무슨 여론조사가 이따위가 있냐. 그런데 깨보니까 유일하게 맞춘 데가 여의도 연구소입니다. 우리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는 지금 관제 여론조사하고는 압도적으로 다르다. 그걸 내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그 근거를 안 이야기합니다. 안보위기 제대로 대처합니까? 아니죠. 핵은 머리에 이고 사는데도 북의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 개정한다고 떠들어섰는데 헌법 개정을 좌파 사회주의 방식으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마치 우리가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것처럼 지방분권으로 헌법 개정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선전해요. 지금 헌법을 보면 헌법에 지방분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만 개정하면 지방분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마치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거짓말로 국민들을 흑연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권,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치조정권, 자치조직권,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령만 바꾸면 돼요. 그걸 다 지금 할 수 있는 수가 있는데 마치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지방자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엉터리죠. 경제위기 한번 봅시다. 지금 700만의 자영업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700만이라면 가족, 부인하고 자식 하나만 쳐도 2100만입니다. 자영업자 700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거는 강성노조, 정교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 민심은 자영업자들이 결정합니다. 모든 선거는 밑바닥 민심이 결정합니다.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노무현이가 수업을 해도 우리가 압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사상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든다고 했어요. 나 그거 만들었는지 몰라요. 보고를 받는지 몰라요. 지금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졸업 시절입니다. 졸업 시절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 일자리 점점 줄어듭니다. 기업 옥죄기로 기업은 해외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옥죄기로 대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 반에 국민 예산으로 공무원 늘려갖고 일자리 만들어준다. 공무원 늘리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고 세금 나눠 먹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경남지사 할 때 공기업 공무원 통폐합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만에 땅 한 평 안 팔고 1조 4천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나 망한 베네수엘라를 가자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민간에 국민 세금을 나눠주고 쓰게 한다. 그 돈이 쓰여집니까? 안 쓰여져요. 일본이 하토야마 정권 때, 민주당 때 똑같은 짓을 해봤어요. 나라 돈을 나눠줘봤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소비 안 되고 전부 저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일본 하토야마 정권 때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실패를 했어요. 베네수엘라가 국민 전체에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유가가 100달러 때, 돈이 넘쳐날 때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모든 보조금을 무상으로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유가가 50달러로 떨어지니까 나눠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는 똑같습니다. 간성노조 때문에 제조업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네 사람으로 할 수 있게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났어요. 늘어놓으니까 세금 나눠먹게 해본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95% 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죽어도 사망 신고를 안 해요. 연금 계속 타먹어.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정부가 하는 게 베네수엘라 그리스 방식으로 사회주의 배급 체제로 나라를 몰고 갑니다. 이거 조금 있어 보면 여러분 나중에 세금이 고지서가 배달될 거예요. 세금 고지서. 재산세도 나오고 소득세도 나오고 아마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서울 시민들 속이 휘떡 뒤집힐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 정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이 비트코인 열풍에 휩싸이겠습니까? 가상화폐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아주 4차 산업의 신성명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왜 청년이 30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거기에 몰리겠습니까?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주거대책이 안 나오죠. 교육은 자기들 입학사정관제 이래가지고 이 좌파정부인데도 교육은 완전히 기족학교로 다 만들어버리죠.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고 모든 서민들이 가지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 없애버렸죠.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 없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몰려듭니다. 300만 명이 이르는 청년, 20, 30대. 이 가상화폐에 몰렸는데 왜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몰려드는지 이 정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상화폐에 몰려들면 저거 갖다가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선거비 발표했다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좌파 실험적으로입니다. 국정 담당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좌파 실험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기관 개편한다고 해요. 그 개편한 자세히 보십시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 분풀이식으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법시험 통과 못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그것을 권력기관 개편하는데 검찰을 힘을 빼고 나 검찰도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한번 당해봤으니까. 나도 조작에 당해봐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정의로운 검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냥개 노릇하는 검사도 있고 정의로운 검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싸잡아서 자기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을 하겠다. 국정원 개편하는데 내가 국정원 파견도 나가봤어요. 그거 가서 국제조직범죄 내가 11개월간 내가 그 지휘도 해봤어. 러시아 마피아, 홍콩 트라이어드, 사마페, 일본 야쿠자, 근데 11개월간 진두 지휘도 해봤어. 그래 해봤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면 대북 감시기관인 감시통제기관 국정원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또 경찰의 안보수사처를 한다. 1987년 영화 보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재청 가서도 울고,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돼요. 지도자는 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걸핏하면 질질 울어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1980년 영화 보고 울었다는데 1987년 그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일으킨 게 경찰입니다. 남영동에.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경찰이 거기에 안보수사권 주고 검경수사동의권 주고 모든 것을 경찰에 다 주고 경찰공화국 만들겠다.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지 한 기관에 전부 몰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국회에 사개특위가 발족되는 첫날 청와대에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내가 설치는 거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법시험 통과를 못했으면 하는 거로 거칠 일이지 그걸 분풀이식으로 저렇게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나는 처근하다고 생각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철 날뛰니까 참 처근하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보셨죠? 저희들이 지난 1년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국정 파탄 세력과 결별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당내 가슴 아프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당협위원장 정리를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우리 당이 그 사이에 귀족 정당, 엘리트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 그렇게 비난을 받고 또 때로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새롭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민심입니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서민입니다. 언론도 아니고 방송도 아닙니다.
방송 탈취해서 정권에 나팔수 해본들 요즘 국민들은 SNS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묵묵히 우리 갈 길을 갑니다. 아마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 언론 보도는 시작 전에 있었던 당헌 자격 없는 사람 드러내는데 그 가십 보도만 할 거예요. 아마 그게 훨씬 보도 가치가 있다고 봐서 요즘 언론의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도하는 거 보면 대부분 가십성 욕질 보도입니다. 팩트 보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간다. 민심을 보고 간다. 서울 선거는 그야말로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민심입니다. 5월달 들어서면 바람이 바뀔 겁니다. 그 바람이 이 정권의 실체를 아는데 국민들이 지금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라는 것, 정권 당당 능력이 없다는 것,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한다는 것, 서민들은 죽어나도 자기들끼리만 잔치한다는 것. 아마 5월 가기 전에 서울 시민들이 알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내 새벽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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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동지 여러분에게 문재인 관계개혁 저지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박살내자!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준표 당대표가 신년 할애 인사 가리면서 오늘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는 서울에서 이제 승부를 갈라야 됩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호소력이 짙은 정말 보기 어려운 열정을 담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와 우리 자유한국당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간제견 저지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깨트리는 사회주의 체제 흉내내다가 거들내는 이 정권 심판할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행사장에서 우리 홍준표 당대표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작년 5월달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하루도 조용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하려면 자신들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고 깨끗하게 자신을 만든 이후에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640만 불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제대로 하려면 이 국민적 의혹부터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있게끔 검찰 수사해달라 그러는데 그 고발장이 들어간 지
벌써 몇 개월,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캐비넷에 640만 불 건양숙 여사 일가의 내부 수수 의혹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이 그러고도 무슨 적폐청산을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정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깨트리고 결론은 사회주의 체제 흉내내다가 대한민국을 거들낼 수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 건설이 중단돼서 순천억의 국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국내조차도 모자라서 외국에 가서 못된 짓 하다가 벌어진 게 바로 UAE 원전 임종석 특사 의혹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가 좋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실에 와서 1시간 30분이 넘게 와서 자초지종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분이었습니다만 그만큼 중동 외교의 중심인 UAE에서 이 아마추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못난 짓, 못된 짓을 하다가 바로 걸린 것입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임종석 실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 6개월 1년만 남겨도 끝장을 볼 것이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자빠질 수 없기 때문에 니네들이 어떻게 수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국가의 신뢰와 국익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당 동지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홍준표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이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비정규직 제로, 체제 있는 부동산, 비트코인, 뭐 하나 지금 이 정권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니까 국민청은 6시간 만에 법무부 장관 죽일로 만들고 청와대는 없던 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아마추어식 비열한 정권의 눈치 보고 인기 영합적 정치에 만연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홍준표 당대표가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문재인 정권 끈질기게 김성태가 물고 가겠습니다. 서울시당 김선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의 중심 서울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을 바꿔놓는 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깨칩시다. 우리들이 배려합시다. 우리들의 풍들먼 집행이 보수를 뛰어넘어 중도로 A를 높여야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과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태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그득하게 자리를 메워주신 우리 서울시당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이제 우리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벌써 1시간여 넘게 사이드에서 뒤에서 서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서 있게 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더 큰 장소로 세우는 고맙습니다.
네, 2018년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는 작년 우리가 어둡고 긴 터널을 헤쳐나왔듯이 이제는 2018년도를 우리의 해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해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해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흔히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하는 이번 선거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다라는 상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를 지켜내느냐 하는 분수령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신년 교례회에 송파, 성북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 당원들이, 우리 지층들이 아직도 기가 죽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살리고 우리가 용감하게 자신 있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때만이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소임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역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 당원분들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과제 제1호를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의 우파 보수 정권을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파 정권 10년과 그 이전 정권 10년을 제가 크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면서 이 좌파 정권이 하는 게 무엇이냐? 그저 댓글 습관,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정권을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출범이 어땠습니까? 김대중 정권 김대엽의 병풍 사건을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최규선 20만 볼수 사건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정권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김대중 정권 홍일, 홍업, 홍거리, 홍삼 트리오의 부패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 김대중 정권 코스닥 사건, 코스닥 열풍을 일으켜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갔습니다. 노무현 정권 바다 이야기로 서민의 주머니를 다 털어갔습니다. 시작이 시대의 정치 공작이었고 종말이 그렇게 망가졌고 중간에 서민을 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민을 털어간 바다 이야기 코스닥, 이거 지금 밝혀졌습니까? 왜 안 밝혀졌습니까? 우리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우리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과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보복을 하면서 아직도 보수를 겁박을 하고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이 한 거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열이 한 거 해서 반드시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보수의 새로운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딱 두 가지인데, 누가 뭐라 해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 강한 나라, 우리 5천만 역사 이래
가장 강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중심 세력은 우리 자유한국당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려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수가 없으면 이 통일 한반도가 희망이 있는 통일 한반도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고 통일 한반도에 없어서는 안 될 세력이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이라는 사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기죽지 말고 6월 13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관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여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 밑에 부산 부울경부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만 분발해서 디벼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장이 큰 일을 내는데 여러분이 앞장서서 판세를 뒤집어 엎는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첩 반드시 이룩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갖고 내려갑니다. 6월 13일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확인하고 동지와 함께 부둥켜 앉는 그날을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성동 서울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앞선을 책임질 우리의 자랑스러운 당 대표님과 당협위원장님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님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정경한 당은 여러분들께 필승의 전의를 다지고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의미로 당원 여러분께 큰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자, 당원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완성 단계인 북핵 위협에 더해 생화 테러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청년 실업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 평화 구걸과 정치 무복에만 매몰돼 민생과 안보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에 맞서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생 경제 회복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2018년 1월 16일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당원 일동. 네, 큰 박수로 결심을 찰떡해 주시기 바랍니다.